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출연금 의결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 처리 상황과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권을 상대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반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번호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최영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산산학융합원 출연금입니다. 울산산학융합원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산업단지 내 기업 맞춤형 현장교육,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산학 일체형 선진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실리콘밸리로서 울산산학융합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 2억 6,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하여 지난 2023년 6월 7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기관으로 시민과 중소기업에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관의 신속한 시스템 안정화와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등 운영경비 1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제산업실 소관 울산산학융합원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울산산학융합원은 2013년 8월 2일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본건 2억 6,200만 원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역 대학과의 산학융합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2002년 3월 27일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되고 2023년 6월 7일 일자리재단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본건 19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수 전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백인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경제 일자리 진흥원 출연금 19억 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19억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의 이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 개발이라든지 정규직 인건비의 부족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의 피드백이 있습니까? 이거는 출연금을 주고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결과 보고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과장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연히 성과에 대한 저희들이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재정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2026년까지 이제 재정 자립을 이제 제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일자리 재단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 재단이 출범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보고나 이런 게 다 저희들이 정산 보고나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데 이 통합되기 전에는 인건비가 좀 부족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제 19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면 지금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수탁하고 있는 사업이 한 78%는 지금 다 충당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나머지 저희들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제일자리진흥원의 행정감사 때 그 조직들 이제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효율적으로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9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 통폐합과 관련된 어떤 그 과정에서 실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들여다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좀 결과적으로는 예. 두 개 기관이 통폐합됨으로써 예, 예. 이제 6억 6,200만 원의 출연금이 절약이 됐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우리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부터 이제 그 재단 자립을 목표로 예, 예. 출연금을 계속 줄여오던 과정이었고요. 다만 이제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설립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 사업 성격상 수익을 창출하기가 이제 힘든 이제 사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제 인력 절감이라든지 또 효율화 방안을 통해서 이제 출연금을 갖다가 이제 양기관이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자리 재단 출연금만 19억 200만 원이었고 진흥원 출연금이 6억 6천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 기관 합치면 단순 계산을 하면 한 25억 정도가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 이제 6억 6천만 원 절감함으로써 예. 19억의 이제 그 양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배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 있습니다. 금액들의 출연금의 19억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유관으로 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이 피드백을 좀 해서 잘 좀 참겨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출연금이 또 두 개 재단이 통합을 함으로써 6억 6천만 원이 절감됐다 그랬죠. 그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울산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의 두 개의 기관이 또 합쳐졌는데 물론 그 합쳐진 만큼
기대 효과가 또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이 출연금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사업을 발굴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2026년까지 출연금을 2026년에 안 받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만큼 지금 그 19억의 그 예산이 출연금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지출되지만은 앞으로도 2026년 목표치까지 꼭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인해서 재단이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뭐 우리 실장님이야 담당 과장님께서도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의원님 조금 정정을 해드리자면 예. 경제진흥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예. 이제 재정을 자립화하는데 2026년까지 목표를 해서 출연금을 이제 2026년까지 받지 않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일자리 재단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2026년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조금 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체는 지금 그 경제진흥원이 있을 때 2026년까지 출연금을 제로를 만든다고 말했는데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지금은 두 기관이 합치다 보니까 그 출연금 제로 목표를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다. 네. 예. 올해 요구한 이 지금 출연금에도 예. 일자리 재단의 자체 뭐 사업비하고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재단이 조금 더 이제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수탁 사업을 많이 해서 조금 이윤이 조금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26년도에도 목표를 재정 자립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1,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 꾸준히 또 함께 노력해 주시고, 자체 사업이 또 많은 수탁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인 수고 많이 혹시 추가 드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뭐 일자리진흥원 출연금 19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재정 자립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 이것 자체가 지금 경제진흥원 단독으로 있을 때는 뭐 수탁하는 사업비도 있었고 뭐 일부 관리비도 있고 인연금도 있어서 26년까지는 저희들이 재정 자립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수탁 사업을 받든 뭘 하면 이거 수탁 받는 기간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책정을 제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사업별로 이제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 결국엔- 공모 사업의 인건비가 예, 좀 근데 없다고. 결국에는 이제 뭐 진흥원이 대부분이 뭐 이렇게 시에 종속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거를 인건비를 이렇게 출연을 지내지 말고 사업별로 아예 차라리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 수탁 사업에 대한 금액 자체를 좀 정리를 하면 굳이 출연금을 안 해도 물론 약간 사업비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야지 뭐 이렇게 재정 자립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재정 자립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수탁 사업비로 이제 통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갖다가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수탁 사업비 자체에 이제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몇 년 전부터는 그 수탁 과제의 그 인건비를 갖다가 조금 이제 책정을 함으로써 좀 수탁 과제 비를 좀 더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의 직원들 구성상 이제 거기도 사업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을 텐데 직접 이제 사업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과제를
충당을 하기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호간의 밸런싱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수탁과제 당연히 이제 아까 김수정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탁과제를 갖다가 그 폭도 넓히고 수탁과제도 이제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수탁을 받고 이제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자체 수익원을 좀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임대라든지 또 그런 이제 관리 사업들을 통해서 또 채워져야 할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출연금은 계속 줄여져 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많은 기조를 이제 밸런싱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우리 백연조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제진흥원하고는 또 업무 성격이 좀 네, 그렇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인 방향은 자립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금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재정 자립화를 그쪽 경제진흥원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겠지만 협의해가지고 시에서도 조금 더 뭐 직접 인건비 빼고 간접 인건비라도 좀 책정을 해서 예. 어찌됐든 이 굳이 이제 출연금 안 주고 누가 자체 사업비 뭐 또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위탁 사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차츰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예. 어쨌든 이제 그 일자리 재단하고 그 경제 이제 진흥원하고 이제 통합이 됨으로써 6,2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6억 6천만 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장 없이 두 개 할 때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통합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백연조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뭐 일자리 재단하고 경제진흥원 주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하는 사람은 또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최고 이제 위에 분이 이제 한 분으로 줄어들고 이제 이랬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자립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뭐 사업 운영 수익에 이제 인건비를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부과를 시켜가지고 큰 부담을 안 느끼고 거부감이 안 느낄 정도로 조금씩 이제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또 이제 통합이 되고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잘못되면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내용이 출연금을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해라고 하는데 또 너무 무리하게는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체계적으로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해주고 어쨌든 통합됨으로써 경제 일자리와 또 통합됨으로써 그랬던 출연금이 줄었고 그리고 차후에 속도로 봤을 때는 또 2026년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랬던 사업에 대한 자체 사업을 쪽 발굴하고 위탁, 수탁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 또 의원들 지적사항을 정치에 입안해서 출연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원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 선포합니다.
정우동 실장님 비롯한 관계국 부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이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우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입증 책임제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 일부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제11조 사용료 반환 관련입니다. 제11조 2항에서 제8조 3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불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제11조 제3호에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4호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대관 사용료와 시설 내 다른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세부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유 및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 개선 근거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입증 책임 주체를 규제 개선 요구자인 국민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관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시설 내 다른 운동기구 등 사용료 반환 규정과 통일하여 개선 반영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당 수익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시설 이용 부담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제 김성윤님 예, 김성현입니다. 과장님, 이 대관료도 이거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 했죠? 예.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고자 했을 때 이미 이거 대관료가 대관이 그 약속을 미리 만들어 놨다 약속을 했다고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관료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지 다른 부분은 물론 뭐 그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에어로빅 이런 거는 물론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공연
대관도 공연장에 대한 부분의 다중 시설이지만은 이 부분은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부분 저게 형평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치하는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운영적인 측면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대관을 했다가 취소해버려 인해 가지고 뒤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뭐 좀 잡아먹게 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같이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한 부분을 이렇게 규제 계획을 인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 대관을 했던 부분을 내가 하고자 할 때 예, 못했을 때 또 하고자 하는 날짜에도 그 앞에 사람이 취소를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이 뭐 운영적인 생각이 측면에는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대관 취소한 부분은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좀 급하게 준비해서 상할 수 있게 해주면 다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위에 예,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근거가 있어서 이제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꼭 권고사항이었죠. 맞춰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공고사항이라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방금 김성윤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좀 공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영과 헬스, 요가는 개인 운동입니다. 한 번에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혼자 빠지는 건 정말 일수위가 아니도 되는데 대가는 이 하나의 씨를 빌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취소해 보면은 다른 사람 뭐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좀 뭐가 잘못돼 강화해야 된다. 이 그래, 부분이 아마 그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수정님 그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내세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용자 편의성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개선 권고가 내려왔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또 악용할 우려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하나를 계약하는데 밉다고 자기들 계약해놓고 그때 취소해버릴 수만 그 부분 아무도 못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 파악해야 될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들의 알력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안내나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어차피 뭐 행정안전부에 또 권고사이고 하기 때문에 또 교체도 안 할 수는 없고 조를 병행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게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 건물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의원번호 제357호 주력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 화학산업을 미래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 소재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건립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 소재 지원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는 남구 두항동 762-9번지 테크노 일반 산단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연면적 2872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용 주체는 울산 테크노파크이며 면제 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제 사유는 본 건물을 운영할 예정인 울산 테크노파크가 우리시에서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므로 근거법규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는 첨단 장비 도입 등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 건물분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내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의 건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의회 의결을 받아 사용 주체인 울산 테크노파크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는 2020년도 소재부품 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선정되어 울산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4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의 사전 절차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고기능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가 울산시가 출연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융복합 화학 핵심 소재 기술 국산화를 위해 사용하는 센터이므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런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이 연장을 최대 20년까지입니까? 기간이 없어요? 계속 연장 5년이 또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 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반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호철 농축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상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 법인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기간을 완화하고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해당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13조 도매시장 법인 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 제출서류 목록을 삭제하였으며 제25조 중도매법인 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25조가 되겠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사무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아울러 입법 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및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법인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완화하고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시행규칙에 맞게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법인의 정관 변경 및 주주, 임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완화했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어차피 정말 서로 접수하는 게 3일 있었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7일로 잘했습니다. 이 부분은 3일 의형부형하다고 3일 지나보는데 여러 가지 있었는데 7일로 잘하셨고요. 조례는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호철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 단체 상호간 정보교환에 급변하는 상호간 정보교환과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 능력 향상 및 창조적인 농업 경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회의 등 여러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준공되어 2015년 1월부터 농업인 단체의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민간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 근거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울산광역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 연합회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한 편이며 2023년 10월 26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재위탁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에 민간위탁 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에 위탁단체를 선정,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농업인 회관 관리 운영 민간 재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이야기. 질의하시고. 이거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실장님 이제 감사 끝나고 이제 처음 공식적인 자리인데 제가 그 행감 때 좀 더 실장님에게 알아듣도록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어바웃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장님하고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절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그렇게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지요? 근데 이거 지금 위탁을 했는데, 첫 해는 공모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했고, 왜 연장을 계속 할 수 없고 또 공모를 해서 이래 했습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원칙.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돈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돈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금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인 신산업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할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은 두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6년 1월에 지역 ICT 소프트웨어 산업 컨트롤타워로 출범하였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비와 운영경비의 일부인 5억 원의 출연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강소 연구개발특구 출연금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지정고시 된 울산 울주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유니스트를 핵심 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주관하에 기업의 기술사업화, 기술창업기의 육성, 특구의 특화 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0억 대비 지방비 9억 원의 출연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기관별 근거 법규는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을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및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미래전략본부 소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6년 11월 2일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건 5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기관의 고유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강화를 위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 건 9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미래행 전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계획에 따라 정액 지원되는 국비 20원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안이 5억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억인데 우리 그 자료 3페이지 보니까 그 출연 기대 효과를 보면은 신규 사업 기획 발굴 등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획이나 발굴 등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자료에도 보면 기대 효과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글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획 발굴을 할 것인지, 기대 효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가 재단법인을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설립을 한 이후에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최대한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도울 건 도우고 지도할 건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출연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사업부서가 있고 그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그래서 요 출연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부서의 인건비로 좀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예. 향후에 이제 기획부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재단의 그 조직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기획안을 만들어서 울산 산업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 5억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 사업부서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획부서에 임금비를 비롯한 그 내용이 갔는데 이 기획부서도 이 앞으로 그 울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기획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또 협업을 해서 또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관리 감독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항상 소통하면서 예. 부족한 면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님 수고 많이 혹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홍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장님 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11억 그 1,800만 원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6억 1,800만 원을 이제 감소시켜서 5억만 이제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5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체 사업 발굴 노력으로 이제 그래 됐다고 하는데 그 잠시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출연금 이제 출연금을 적게 그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출연금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규모를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냐면은 지금 뭐 자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돈을 사업 수입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도 그동안 유보액이 좀 쌓여 있습니다. 유보액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유보액을 좀 우선적으로 쓰고 향후에 제가 아직까지는 아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동안 이렇게 자립화 방안을 제가 있을 때 세우도록 했고 지금도 착실히 수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전부 다 사업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채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내년까지는 유보액으로 쓰고 제가 관리 감독하면서 출연금을 줄이고 사업화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출연금이 대폭적으로 줄었고 그 이유가 이제 자체 사업 발굴보다도 유보율이 좀 많아서 이제 그것을 일부 이제 그 사용을 하고 내년에도 일부 사용을 하고 그 내년 말까지는 그 후내년 말까지는 또 자체적으로 그 출연금을 그 적게 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예, 그렇게 하겠 생각입니다. 예, 여하튼 뭐 이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금이 남았다는 거는 어쨌든 뭐 쓰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연구해서 출연금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강서 그 연구 개발 특구 출연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20억이 이제 연간 이제 지원이 뭐 되고 국비의 40% 이상을 이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이제 9억을 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비가 만약에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그 20억이 내려왔습니까? 이걸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매칭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국가 그 직접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그 고정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울산 그 자체적으로 그 한다고 봤을 때는 국비가 중단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역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1년 따는 게 아니고 몇 년간 한꺼번에 따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그 계속 사업비 계속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사업입니다. 네, 이게 그 언제까지지요? 26년 2월입니다. 아, 26년 2월. 예, 그 26년 이후에는 이제 또 이 사업이 연장될라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네, 그죠? 일단 이 사업은 종료되고 저희들이 비슷한 사업을 뭐 유치를 해와서 계속해서 울산에서 이런 연구개발 특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26년까지는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그 사업이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수는 있지만 2026년에는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게 그 강소 연구개발 특구 이게 그 유지가 계속 그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예. 유사한 요거를 이끌어가기 유사한 정부 R&D 사업이라든가 정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해서 이러한 일이 울산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제가 감사 때 인력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표기된 것과 같이 주력 산업의 ICT 융합 촉진 및 ICT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3D 프린팅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탁 사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지금 인력으로서 위탁 산업하고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수행해야 될 핵심 산업들, 고유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등한시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관리감독 부서이고 인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보산업진흥원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를 듣고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문제겠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또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 나셨으니까 이 진흥원이 설립된 고유의 목표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무가 주가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위탁된
이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인력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담당 업무부터 시작해서 또 위탁 사무에 과중은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또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현 상황이 제가 듣기로는 인력 문제가 좀 일이 다들 어려워서 또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은데 이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분이 있습니까? 예, 김정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정보산업진흥원이 어차피 미래전략본부의 산하 기관이니까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좀 감사 지적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강소 연구 개발 특구는 앞서 홍유전 의원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니스트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제조업만 영위하던 제조업으로 영위하던 중공업의 이런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연구소가 유니스트의 연구소 기업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많은 울산에 있는 제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단순 이제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제조업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산하 협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종료가 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든지 이렇게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유니스트가 있다는 게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라고 보고 우수한 인력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좀 선순환적으로 좀 미치게 함으로써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소 중심으로 제조 연구 산업 패러다임을 좀 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연구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그 유니스트 인력을 이런 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은 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보면 아까 의원들도 들었었지만은 16년도에 어쨌든 개원해서 쭉 했는데 그 당시 1억 5천인데 지금은 올해마더라도 11억 넘겠고 내년도 이제 5억인데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게 계획성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이제 정보산업진흥원 이제까지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출연금 달라 그런 대로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왔었고 물론 산업 기관마다 특징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산하기관은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성과금을 위주로 봐야 성과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일한 사람이 정확하게 품을 알고 그 품을 쳐줄 때 관리 감독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본부장님이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계신 천만 이게 흘러봤을 때는 정말로 5억 줬다가 12억 갔다가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번 앞으로는 제대로 우리 본부장님 그 각오처럼 앞으로 제대로 좀 잡아서 성과 시스템으로 위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항 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 건물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채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간부 공무원인 신산업추진단장은 중앙지방계획인사 교류 대상직위로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 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공유재산인 울산 테크노 산단 내의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물에 대하여 울산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울산 관내 3D 프린팅 핵심 연구기관이자 사업 주관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는 주력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업에 3D 프린팅 전주기 양상 공정 개발과 실정 지원하는 센터로 대상 재산 건물은 우리시 소유이며 부지와 사용 주체는 울산과학기술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심의안이 통과되어 우리시 3D 프린팅 산업 육성 추진을 통해 기업 경제 활동과 산업의 최첨단화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 건물분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 테크노 산단 내의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물에 대하여 사용 주체인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해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로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451억 원을 들여 3D 프린팅 전 주기 양산 공정 개발 실증 및 융합기술 협업 인프라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본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서 30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20년까지 대부 가능하고 대부로의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로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의 사전 절차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대부로 면제 동의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로 사용하는 일반 재산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를 고려할 때 대부로 감면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김정은 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면제 기간 20년인데요. 굳이 이렇게 20년까지 20년 맞나요? 20년까지를 저희들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네.
계속해서 유니스트에서 안정적으로 국내 최대 기술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뭐 유니스트에 좀 부탁해도 될 상황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좀 배치되어서 하면은 울산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뿌리기술지원센터라든가 바이오, 뭐 3D 프린팅 제조공정센터, 조성기자재 센터 모든 이 기관에 하는 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들 다 20년 정도 해서 무상으로 대부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간에 혹시라도 뭐 변동사항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조건을 들고 20년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건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근데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20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는지 싶어서 뭐 이왕이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뭐 안정적으로 사실상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년을 했는데, 그럼 20년 동안 과학기술원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뭐 강제 조항인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협약이 이제 아니라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상호가 서로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하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부 의원 수고만. 방금 우리 김영부 의원 질의사항에 면직은 20년 했는데 20년을 보통 5년 단위로 4번을 하는 게 가거든요. 뭐 가는데 첫 계약을 바로 20년 가능합니까? 이게 공유재산 대부려 업무의 그 조건이 그리 됩니까? 예, 지금 제가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히 하지만 법원이 20년 바로 됩니까? 아니 최대 20년을 알고 있거든요. 최대 20년인데 바로 20년이 가능한 얘기지. 5년 단위로 끊어서 4번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부서야 내가 20년 질의했는 게 바로 그건데 바로 20년은 가능한지. 제가 이 계약서를 안 써봐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20년은 어떠한 동일한 조건을 두고 20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하여튼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게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5 공유재산 대부료 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화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채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이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복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황보정숙 미래교육 핵심단장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 협약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신설 이후 기업과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협약은 울산시민 우선고용, 소속 임직원의 울산 주소 이전, 지역업체의 공사 용역 물품 우선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울산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안전장치 부품 생산공장 신설 투자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신형
이 시와 지난 8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천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에 대한 인허가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 전후방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박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차단 패드 공장 신설 투자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지연 장치를 생산하는 나노팀과 지난 8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나노팀의 적극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 공장 신설 투자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석유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디젤 생산 투자를 위해 KD 탱크 터미널과 지난 9월 4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산 국가단지 내 바이오 디젤 생산 공장 투자, 인허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료 고순도 니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17일 고려 아연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온산국가단지 산단 내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및 전공정 통합관리센터 건립 투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시의 적극적 행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 글로컬 대학 상공 공동 추진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11월 13일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운영의 근간이 될 본 협약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가 지역대학을 아우르는 거점 대학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형 순환경제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순환경제 참여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0월 11일 우리시에서 SK 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등 12개 기관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순환 공급망 구축, 시설 장비 등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팅 융합 실전 기술 개발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세계 최초의 상업역 운한 선박 내 유지 보수 부품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9월 1일 시 울산산업정보진흥원, 현대중공업 등 10개 기관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술 및 인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시 지역대학 간 첨단산업 반도체 맞춤형 인재 양성 상호협력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11일 시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과학대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연계 협력, 취업 교육 프로그램 공동 발굴,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약이 쭉 해가 왔는데 차질 없이 이게 다 진행됩니까? 왜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협약했는 것 중에 뭐 급한 거는 기공식을 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토지가 모두 다 해결되는 한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지 대하는 데는 다 어느 정도 다 협의해서 다 대합니까? 어디 대하는 거는? 요 해박스 같은 경우에는 부지 고기를 넣기 때문에 일단은 해박스 쓰면은 부지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또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장 인허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일단 울산시에 가면 해박스를 쓰면은 공장 허가가 빨리 나오더라는 게 좀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돕고 있고 기업들이 좀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김대윤 시장님과 또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특히 뭐 2차 전지 바이오 산업부터 시작 수소, 전기차 이런 많이 참 몰려오는데 만큼 해박했는 만큼 그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장 설립하고 준공까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저희 울산시 지역 대학 간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산업의 상호 협력 MOU 체결을 했는데 10월 11일 날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 양성 상호 협력 협약 체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인재 양성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어떤 울산시의 방향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의 반도체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파운더리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찍어내면 이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 단계 설계가 있고 공정이 있고 공정 안에 또 패키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 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로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패키징 기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니스트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R&D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좋게 보는 게 이제 R200이라든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이 되면은 울산이 이제 울산의 전지가 R200의 전지가 에너지가 된다면은 지금 충남까지 내려왔던 반도체가 이제는 거기는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도 없고 용수도 들어갈 데 없기 때문에 우리 밑에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대비해서 울산이 향후에 반도체 공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를 제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또 소재라든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울산에 화학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사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도체 산업 기초 소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초 단위 어떤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한번 조속한 데 좀 수립을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뭐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울산에 또 이제 향후 반도체 산업까지 육성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가 11월 14일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됐다 그렇죠? 선정됐는데 이것도 매년 국비 200억 받습니까? 5년간 한 개 학교에 1,000억이 오는데요. 예. 23년은 지금 남은 기간이 짧아서 총 1,000억이 되는 거고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200억씩 5년간 1,000억 받는다. 예, 23년에는 50억이 오고요. 예. 그다음에 24년도에 100억, 25년도 290억, 26년도 330억, 27년 230억 예상이 매년 200억씩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차익이 있네. 다 합쳐서는 1,000억 됩니다. 일단은 네네. 5년 동안 1,000억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울산 대학을 비롯해서 유니스트하고 HD 현대가 들어가 있는데 HD 현대가 왜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는? HD 현대가 공업학원 그 법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선 파트, 조선 뭐 주력산업 앤드 신산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라 전폭적으로 HD 현대가 그 기금 지원에도 앞장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글로컬 대학 30에 그 5년 동안 체력을 예산을 국비 지원 받는데 이 또 예산뿐만 아니라 물론 HD 현대에서도 아마 이 외에도 또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울산이 선도적으로 또 나갈 수 있게끔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이사입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은 예. 질의하시 바랍니다. 글로컬 그 대학에 대해서 김수종 의원님 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간 이거 계속될 겁니까? 23년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됐고요. 예. 23년부터 5년간 27년까지 진행됩니다. 27년까지. 네네. 네. 여튼 뭐 이게 잘 돼서 그러면은 우리 그 지역에 그 이제 인재들이 교육할 곳은 이제 울산 대학교하고 유니스트하고 두 군데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까? 메인은 울산대학교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울산대학교 글로컬 대학이 아니라 울산 지역의 글로컬 대학이란 표현을 하는 게 실제로 평생교육이나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춘해보건대라든가 울산과학대랑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과학원 같은 경우는 의과학대학원 같은 경우도 유니스트랑 하고 사업별로 저희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산업 그 계통의 교육들이 많아서만 좋겠고 또 그러고 그 지원하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는 뭐 기대 효과로는 그 특화산업 혁신의 인재 1만 명 뭐 양성하고 또 신규 고용 2만 개. 지역 내 취업률 38%에서 53% 그 향상 기대된다고 이렇게 이제 좀 부풀렸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하튼 잘 진행되어서 이게 그 부풀림이 아닌 현실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그 융합 실전 기술 그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그 운항 선박 내에 MRO 이제 소모품 이제 대응을 위한 3D 프린팅 이제 기계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죠. 이 사업이 이제 울산이 그동안 3D 프린팅 10년 동안 그 연구 개발을 했던 것을 이제 실증 상용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게 다행히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상선에서 현대중공업에 하는 배가 딱 3년 동안 지금 건조될 시점에 그 수요기업에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의 컨테이너 하나를 저희들이 바로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그 제조실로 만들어서 항해할 때 부품이 고장났다 하면은 거기서 설계도를 무선으로 주면 거기서 바로 프린팅을 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이 산업이 시작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선박 내에는 이제 그 의장품하고 이래 그 소모성 이제 그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 그죠. 거기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그 고장이 난다거나 또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선박 내에서 바로 그 가능합니까? 대처가?
이게 이제 의장품보다도 그 엔진이라든가 주요 동력기관에 고장이 나면은 배가 멈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동력 전달 상태 거기에 우선 중점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도 그 TP에 가서 이제 3D 프린팅 이제 시험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지만 뭐 중요 부품 같은 거는 기계 가공하고 똑같은 이제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소재를 부어서 그걸 완성을 시켜서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이래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을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3D 프린팅 기계를 적석에서 하려면은 그 기계가 그 선박 내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상선에서 큰 컨테이너 하나를 3D 프린팅 제조 공장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기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거 기계 부품 하나 만들려면 또 이제 도면 걸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제가 또 가공 쪽에 이제 또 제가 그 옛날에 전공이어서 그 기계 가공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가공까지 가는 그 기간이. 그런데 이거는 뭐 바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고 이제 뭐 이거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큰 수요기업이 있고 또한 울산이 3D 융합 아까 대부로 면제받았던 그 기술센터 4개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했고 이제 그 R&D 구축되는 R&D를 실정화해서 상업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주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백인재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 30의 공동 추진에 보면 이거 지역 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H현대 외에 그러면 다른 업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참가합니다. 저희가 기금 모금을 할 때 기금에 참가한 기관이 14개 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2차 전지 저희가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거기에 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맞춘 부분도 있고 뭐 SK, S-오일, 기타 KCC 많이 전체 있습니다. 이제 네네네.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울산이 전국에 10군데 중에서 한 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지사한연 협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접수를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도 그 대학에 연구하는데 좀 이래 기업들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총액으로 1,345억 가까이가 국비로 받는 1,000억 외에 기금으로 모았습니다. 이제 그 사례가 타 시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일찍 좀 말씀해 주시지. 네. 기사화돼 있어가지고. 5년간 1,000억 외에.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자본이 1,400 얼마라? 1,345억입니다. 투자로 또 들어오네요. 기대해 볼 만한 협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목표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교육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목표치 대비 실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환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의 전략산업으로 또 신산업으로 이렇게 선두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연구기관하고
또 부산하고 이렇게 수소 그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 이런 어떤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는 이런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하고 아무리 뭐 연구의 그런 분야지만은 울산하고 좀 울산대나 이런데 지역대학하고 이렇게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소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컨소시엄을 정부 R&D를 공모를 받는데 컨소시엄을 지역별로 컨소시엄을 해서 해달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수소에 대해서 인프라는 뭐 세계적으로 울산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강점으로 수소를 산업을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제가 왜 울산대에 안 하고 부산대에 했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것도 국립대고 또 좀 더 나은 그 연구 기반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 공무원분께서.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울산대나 울산에 있는 대학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상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 굉장히 좋았습니다. 투자금이.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이 이채원 본부장님 참 노력하시고 투자 유치단장님이나 또 미래교육혁신단장님 다 했어서 협약 업무 보고 또 받았는데 저는 이 왜 아까 물었는가 아마 업무 협약대로 제대로 가고 기업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가 지난번 7대 우리 지평구에서 시장님 말그만 그 송 시장님 시절에 이화 산단에 현대모비스가 해박설 투자하고 3천을 투자했는데 지금 중국 투자를 했는데 국비 지원이 200억을 못 받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조건에 했는데 여기에 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박했는 만큼 공장이 제대로 설립되고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 앞장서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또 유치되고 설레가 되면은 아까 본인 말씀대로 울산이 참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난다. 이렇게 하면은 입소문을 퍼져서 더 많이 유치되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해박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면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시장님께 단락해서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일하는 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입니까? 뭐, 그 공무원들이 했던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하면 안 좋겠느냐. 뭐 시장님께 한번 건의 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채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채근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